안녕하세요. 진해 마을 라디오 테마가 있는 카페입니다. 이 방송은 창원시 진해구에서 진행하는 마을 방송 라디오고요. 저는 진행자 유미령입니다. 이 방송은 각 해마다 다른 테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중년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고백하자면 오늘 이 주제로 정하기까지 그 어느 회보다 많이 헤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연히 어릴 때 읽었던 문학 작품들을 다시 펼쳐보았는데요. 대부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부딪히고 깨우쳐가는 어느 청년의 성장 과정을 다룬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중년이 된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꼭 작품의 주인공이 소년이어야 할까? 만약 그가 50대쯤 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렇죠. 사람은 나이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존재죠. 오늘 주제를 정하게 된 동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잘한다 라는 주제로 중년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특징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인간의 발달이나 성장에 관한 내용을 보면 각 장르별로 강조하는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문학 작품에서는 내면의 성장, 심리적인 요인, 성찰 등을 제시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질문을 던지는 데 반해 심리학 분야에서는 발달 단계에 따른 변화, 대처, 제안 등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회학 및 경제학에서는 문화적 요인, 환경, 소비자 또는 시민으로서의 위치, 역할 등에 관해 현재 시점에서 트렌드를 반영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공통점도 꽤 있어서 어떤 특정 카테고리에 분류하기에는 좀 곤란한 것도 있었거든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오늘 할 이야기거리가 생긴 것도 같습니다. 어느 연구소에서 어르신들에게 물었습니다. 여태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런데 가장 많이 한 대답은 남의 기대대로 살지 않고 나 자신에게 보다 솔직했더라면, 그랬었더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았을 텐데 였답니다. 이처럼 너나 없이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잣대 흔들리는 경향이 적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스 포털에서 신중년의 특징 또는 조건에 관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저는 정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저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게 뭐냐면 멀티플 A랍니다. 우선 에이지리스, 나이에 상관없이 나이답지 않게 젊게? 근데 어쩌라고요. 저는 노안인데. 그 다음 alive, 활기차게. 아니 이건 또 뭡니까? 저는 갈수록 힘없어 죽겠습니다. 또 accomplished, 성취한, 뭔가를 이룬? 이건 갈수록 대사일세. 저 솔직히 한평생 반백수로 살아온 사람한테 이 무슨 끔찍한 그런 기죽이는 소리입니까? 마지막으로 attractive, 매력적인. 이건 좀 사실 제가 좀 매력적이기는 하죠. 미안합니다. 남들이 뭐라든 간에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17개국에 70명의 남성들한테 제시를 받았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믿을 수가 없이 아름답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안 보는데 뭔 상관? 근데 절대 농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살만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50대가 되기를 기다려왔거든요. 왜냐? 평준화 시리즈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미와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50대라면서요. 그 말 듣고 그것만 줄기차게 기대하면서 기다려왔답니다. 그래, 그날만 와라. 너나 나나 똑같아. 미와 지식의 평준화라? 정말 마음에 드는데?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거든요. 뭐 절망했죠. 그러니 남들과 세상의 잣대가 정말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한때 그날을 상상하며 잠시나마 행복했던 제가 한심하더라고요. 이런 것만 봐도 그 행복이라는 게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현실이라는 이 잔인한 녀석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재정과 건강과 관계의 문제가 도사리가 있는 거예요. 물론 각자 처한 사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류의 조언이 그다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공감하면서 들었던 그런 인상적인 부분은요.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 무언가에 헌신할 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인 계획을 세울 때 일정 부분 이 삶의 의미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만족감을 배가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략적인 액수가 정해지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결국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차별하라입니다. 뭐 그리 나쁜 의도에서가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자녀들에게는 단호하게, 배우자에게는 관대하게, 그 외 사람들에게는 선을 지키면서라고 합니다. 특히 자녀들은 될 수 있는 한 일찍 독립시키고 여유 있는 척을 하지 말라고 하네요. 이 편이 장기적으로 서로가 덜 고생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관대하기는 당연하기는 하지만 의외로 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배우자에게 하는 투자가 가장 남는 장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말에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나중에 결국 두 사람만 남게 되잖아요. 서로 챙기는 게 재정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래야 하고요. 주변 사람들이나 다른 지인들에 관해서는 너무 체면을 차리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인맥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사실 인맥이 넓고 실속 없는 그런 관계보다 한두 명이라도 내 처지를 잘 아는 친구가 더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건강에 관해서는요. 우선 여러 가지 신체적 기능이 정과 같지 않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간혹 여러 매체에서 만만치 않은 나이에도 예를 들어서 전국 일주를 했다, 보드 빌더 대회에 나갔다, 모델로 데뷔했다 라는 식의 흥미 위주의 뉴스를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흔하지 않는 케이스와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가 되겠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니고요. 한창 때보다 아니 어제보다 좀 덜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해서는요. 그 중에서도 그 세대 간의 얘기를 먼저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 세대 간의 인식이나 차이가 그냥 간과할 정도가 아니라 조율이 필요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거의 모든 관계는 만남과 말에서 시작되죠. 이런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 그 근본 원인이 해석의 차이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방송이나 책에서 얻은 정보가 아니라
바로 채팅방에서 실시간으로 알게 된 생생 정보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유의할 말은요. 첫 번째, 너를 위해서입니다. 대부분 이때 너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것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건요, 마치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좀 덜한 사정이 있는 사람한테 선심 쓰듯이 하는 말처럼 들리고요. 그건 생색 그 이상도 아니라고 하네요. 사실 맞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모멸감을 느낀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섣불리 충고하려고 하지 마라입니다. 이건 그냥 물어보기 전에는 그냥 맡겨두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충고가 아니고 간섭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고마워하지도 않고 괜히 자기 영역에 끼어드는 오지랖퍼가 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맡겨두는 게 상책입니다. 세 번째, 모든 에너지를 말로 해소하려고 하지 마라입니다. 신체적 기능이 약해지다 보니까 모든 에너지를 말로 해소하는 경향이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질리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더 심한 건요. 이런 식의 말이 훈계가 되고 훈계가 성취감이 될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니까 훈계가 성취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듣는 사람은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반성합니다, 사실. 네 번째, 말허리를 자르지 마십시오. 거의 문장마다 말허리를 자를 때 자리를 박차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고 하네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경험했던 일인데요. 불쾌한 기분이 쉽게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다섯 번째, 속단하지 마라. 이것도 쓸데없는 과시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네요. 이래봬도 나는 척 보면 안다. 사실 본인을 알아달라는 신호인데요. 그럴 때는 눈치껏 그 자리에서 피드백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요즘에는 근거를 또 제시하면서 어디 누군가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섯 번째, 단호하게 NO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자. 마음이 약해서 온정적으로 끌려다니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본인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상대방이 서운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결국 관계를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하거든요. 오늘은 나는 잘한다 라는 제목으로 중년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정말 반성합니다. 하다 보니 그냥 잔소리 같은 방송이 되었네요. 인생의 중간쯤 전환기에 와 있다 보니 어쩌면 심리적으로 가장 동요가 많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초년에는 주로 와세 관한 대답, 예를 들어서 What do you want to be? 어떤 사람이 되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시기라면 청년기에는 How are going to for?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게 잘 하는 걸까는 또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방법, 이런 해결 등을 모색하는 단계고요. 그런데 중년은 앞 단계의 what과 how에 대한 평가와 함께 또 다른 국면에서의 적응 및 적용이 필요한 거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러시기에도 충분합니다. 여태 각자의 무게를 극복해가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까지 테마가 있는 카페 진행자 유미령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펼쳐질 아름다운 날들을 기대합시다. 모두 화이팅!